안녕하세요. 오늘은 숙박업을 10년 하면서 마음속에 쌓인 저의 생각과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이지만 괜찮아 라는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진상 고객입니다. 나 이런 진상 고객 만나봤다. 세상에 이런 쓰레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진상은 없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박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 주장에 거품을 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상이 없다니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14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숙박업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뭐 저도 한두 번 만나봤겠어요. 뭐 술 취해서 복도에서 토한 사람, 기물 파손한 사람,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술에 취해서 너무 소란을 피니까 제가 객실로 들어갔더니 덥다면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허리띠 잡고 막 매달렸어요. 못 뛰어내리게. 그리고 퇴실하고 나서는 객실에다가 10만 원을 분명히 올려놨다, 현금을. 그거 내놔라. 이렇게 막 우기시는 분도 있고, 뭐 그 10년 동안 하면서 저도 인류애가 사라질 것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오히려 진상은 없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진상 손님에 대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진상, 올해는 이런 진상, 계속 머리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자꾸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손님을 보면은 자동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겠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손님이 왔다고 해볼게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손님이 딱 왔다고 해볼게요. 아마 자영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이런 복장, 이런 표정을 하고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게 머릿속으로 벌써 예측이 되잖아요. 저도 딱 그렇더라고요. 이런 손님이 딱 오면은 이 손님 객실료 비싸다고 하겠다. 깎아달라고 하겠다. 이따 저녁 드시러 간 다음에 술 엄청 많이 먹고 오겠다. 객실에서 담배 피실 수도 있겠다.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냥 왔을 뿐인데, 그냥 이런 복장에 이런 표정을 하고 왔을 뿐인데, 예전에 이런 복장에 이런 표정, 이런 연령대에 오셨던 분이 했던 행동들이 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쫙 기억이 나면서 이분도 이럴 것 같다 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손님은 예전 손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인격체잖아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그렇게 예측하고 경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계심이 저도 모르게 이 딱딱한 접객, 방어적 응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방어 기제가 나온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의 방어적 접객이 오히려 더 큰 컴플레인 고객을 불러일으키는구나 라는 거를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사장님이 너무 밝고 너무 천진난만하고 막 어린아이처럼 웃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막 이런저런 말도 거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음식에서 날파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날파리 건져서 버리고 사장님한테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날이 더우니까 날파리 생길 수 있지, 그 날파리가 우연히 들어가서 빠져 죽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이 친절한 사장님한테 이걸 따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장님의 친절과 이 웃음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런 저의 너그러운 척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예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막 숙박업을 했던 초반에 손님을 접객할 때 막 엄청 살갑게 대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어디서 오셨냐, 식사는 뭐 하시러 갈 거냐, 거기 별로다, 여기가 맛있다, 여기서 이 메뉴가 맛있다 막 이러면서 오지랖을 떨었거든요. 그때 손님들이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손님들이 어떤 컴플레인 요소가 생기면 이걸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면대가 막혀서 잘 안 내려갔다 이러면 퇴실하시면서 사장님 그 세면대가 좀 시원하게 안 내려가더라,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다음 손님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객실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이거 완전 비상이잖아요. 숙박업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습하기가. 사실 뭐 세스코라든가 이런 방역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외부에서 다 자란 바퀴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들어오는 것까지는 막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 그날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손님이 저희한테 컴플레인 하지 않고 내가 잡았어, 거기다 놔뒀어, 방역 다시 한번 체크해봐, 이러고 가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른 로비에 있었던 손님들이 들을까봐 저한테 쓱 오셔가지고 귓속말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기억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렇게 웃고 살갑게 대하고 하는 사장님한테 우리가 더 인간적인 호감이 가고, 설령 내가 어떤 서비스에서 불편함과 불만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호적으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반면에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사장님의 태도가 좀 딱딱해, 손님을 경계하고 손님을 좀 귀찮아하고 꼭 필요한 말 아니면 말 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사장님들과 직원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장님을 보면 나도 마음이 작아져서 조금만 불만거리가 생기면은 이거를 컴플레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라는 거죠. 근데 그 사장님이 뭐 처음부터 그러셨겠어요? 전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분도 많은 진상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손님을 경계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딱딱하게 하시고 최대한 접점을 안 만들려고 하시고 하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즉, 내가 만났던 진상 손님 때문에 이 색안경을 끼고 다른 손님을 대하면 그게 오히려 다음 손님을 진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적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머릿속에서 진상을 만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기억해 놔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우리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라고 하잖아요. 뭐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겪어요. 여성분들은 출산의 고통, 남자들은 군대에서의 안 좋았던 추억, 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으면 그 트라우마, 연인과 헤어진 적이 다 있으니까 그 헤어짐의 고통,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힘든 기억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쌓여 있을 텐데 이걸 망각이라는 신이 준 선물로 없애지 않고 그 기억을 매번 생생하게 기억한 채로 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상 고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고객과의 힘든 기억, 이걸 계속 복기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올린 진상의 글을 보고 그걸 머릿속으로 불러오면은 내가 진상이라는 망령을 계속 소환해서 등에 업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자영업자 카페, 뭐 숙박업 사장님들 카페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이야? 라고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 진상의 사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세상에 진짜 미친 사람들 많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영업자 카페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진상은 그러니까 워스트 오브 워스트, 전국구 진상인 거예요. 그런 전국구 진상의 글을 보면 저도 화가 나죠.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내가 겪은 일도 아니지만 내가 겪은 것처럼 막 화가 나요.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손님을 적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나보지도 않은 진상의 망령까지 등에 업고 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진상은 없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업을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몇 년 전부터 진상이란 단어조차 안 쓰려고 했어요. 진상이란 단어를 힘들었던 손님, 이 단어로 대체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상이란 단어를 쓰면 예전에 그 기억들이 우수수수 쏟아지더라고요. 망령을 소환하는 그 주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진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됐어요. 이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써보려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단어 말고는 사실 표현될 길이 없긴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숙박업을 하시는 혹은 다른 사장님들께서 트라우마가 많이 쌓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는 차랑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날벼락 맞은 거죠. 갑자기 들이받쳐가지고 지금도 여기 보시면 찢어진 흉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이라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흉터가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이 맞은편에서 차만 오면은 움찔움찔하고 뭔가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팍 비치면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아마 저는 운전을 하는 매 순간이 힘들었을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는 어느새 그 사건은 머릿속에서 잊혀졌기 때문이죠. 없었던 일이 되진 않지만 잊혀졌습니다. 진상을 만나는 건
저는 이런 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소에 방어 운전을 잘 하고 다녔어도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자꾸 나한테 와서 들이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 방어 운전을 할 가치가 없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방어 운전을 해야겠죠. 그 방어 운전이라는 게 바로 서비스업에서는 오히려 더 편견 없이 웃고 살갑게 대하고, 그게 서비스업의 방어 운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해야지 고객들이 설령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너그럽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니까, 그렇게 해야 서로 웃으면서 유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상은 없다, 나는 진상을 만난 적도 없다, 앞으로 올 손님도 진상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은 방법, 마인드이고 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죠. 고객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힘드신 사장님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이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숙박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사업하면서 느낀 소회와 나름의 생각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다루는 사장이지만 괜찮아 시리즈를 한번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